시어머니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시아버지는 과일 한 조각을 집어서 슬며시 며느리 입에 건넵니다. 겉보기엔 다정한 가족의 한 장면이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 제보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결혼을 하자마자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됐다고요. 이거 정말 이걸 엽기적으로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자분은 20대 초반에 좀 일찍 결혼했대요. 그런데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나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대요. 이제 시부모님 이제 두 분만 계시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옆에 은근슬쩍 다가와서는 몸을 쓰다듬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인데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남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가족들 없는 틈을 따서 와서는 아이고 모래가 묻었네 하면서 엉덩이를 쓰다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시아버지가. 예. 참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좀 민망한데 아무튼 뭐 대놓고 차라리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성추행인데 대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족들 없을 때 예뻐해주는 척 몰래 그렇게 그런 짓을 계속 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다행히 일단 급하게 좀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진짜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시아버지와의 일을 애써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이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 동서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먼저 혹시 형님 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아버님이 와가지고 얼굴 쓰다듬고 어깨 주물르고 이랬다. 그래갖고 저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동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하게 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둘한테 똑같은 짓을 했던 거군요. 네, 몇 년 뒤에 이 동서에게서 제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서가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고민이 있다. 시아버지가 자꾸 저를 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제보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동서가 겪은 일이 자신보다 더 크고 심각했다고 하고요. 도련님이 운전을 하고 동서랑 시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성추행을 하고 이후 농사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동서를 따로 불러내서 그때도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는 참지 않고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놔서 도련님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면서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보자분도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네. 근데 이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 얘기를 듣고 도련님 얘기를 듣고 내가 당한 것도 성추행이 맞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나는 왜 남편한테 얘기 못 했지? 라는 후회가 밀려들면서 내가 남편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았고요. 며느리니까 장례식장에 가야 하지만 가기도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아버지를 잃은 남편한테 뭐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여기서 장례식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털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련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우리 다른 가족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비밀로 알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 제보자는 시아버지와의 일을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부부도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그 시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 네, 나이가 먹으면서 시아버지의 그 외모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뭐 웃는 모습, 옆모습, 걷는 걸음걸이 이런 것도 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이 남편이 스킨십을 아내가 좀 거절한다 하면은 바로 삐지거나 즉시 자신의 기분 나쁜 거를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날은 제보자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도 스킨십을 거절하자 완전 삐지거나 화를 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 안 하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틱틱거리면서 뭐 제보자에게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는 아예 스킨십을 거절하면은 아예 그냥 밤 12시에도 집을 나가서 외박을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어딜 간 거예요? 한 지인이 알려준 게 있는데요. 형부가 가게 여자 직원이랑 뭔가 이상하더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좀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직원이랑 손장난을 치는 척하면서 뭐 좀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면서 좀 연인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모습이었고 제보자는 남편 차량 블랙박스도 이 김에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음성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 문제 여직원과 근무 시간에도 차를 타고 나가면서 매일같이 밥도 먹고 카페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이혼해야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황당한 변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저 오빠 동생처럼 그 직원하고 밥 먹는데 친한 뭐 사회생활하면서 밥도 못 먹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가슴에 품어뒀던 그 시아버지 얘기까지 꺼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죄를 끄집어내느냐. 지금 이 벌어지는 게 다 당신이 나한테 소홀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래서 여직원하고 밥도 못 떠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좀 도움을 받을 그럴 필요도 있는데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전부 다 남편이 다 쥐고 있어서 남편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월급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마련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 얼굴에서 그 시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여요. 이 결혼 참고 살아야 합니까? 자,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도저히 참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가 아픈데 아픈 아내를 보면서도 스킨십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먼저 간호와 간병, 걱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거조차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런 모든 행동과 그리고 지금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네가 어떻게 나랑 이혼을 해? 라고 지금 아내를 거의 무시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면은 이건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용기를 내셔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네,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그 블랙박스 녹음 다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거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심지어 시아버지와의 관계 물론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동생 그리고 시동생을 통해서 사실 확인도 다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양쪽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고 부정행위도 있었던 겁니다. 위자료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남편 먹이의 재산 같은 거 다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이게 참고 사시기에는 점점 나이 들면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살아요? 자, 이 교수님, 뭐 이 남편의 어떤 외도를 의심하는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남편 얼굴에 시아버지 얼굴이 오버랩된다는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 아니에요? 트라우마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아내가 그 오랜 시간 성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혼자 겪으셨고 그거를 동서처럼 얘기하지 못해서 혼자서 꾹꾹 참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시아버님으로부터의 성추행은 그 충격이 몇 배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픔을 혼자서 겪어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두 변호사님과 의견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아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좀 생리치유도 저는 좀 이제라도 그 치유를 권하고 싶은데 조금 냉정하게 분리해서 보실 생각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모가 같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DNA의 문제죠. 그리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킨십도 뭐 아프다 그랬는데 계속 스킨십을 하자 그래서 외도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잘못된 거고 좀 차치하지만 그게 아닌 아내를 그냥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이거를 혼자서 너무 그 아픔을 오랜 시간 꾹꾹 참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다가 아무 데서나 또 풀어지지 않고 남편한테 투사가 돼서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보고 심리치유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살겠다라고 결론이 나시면 어쩔 수가 없겠죠. 예.
네, 가족 댓글도 보겠습니다. 학나님, 이혼이 답이다라고 하셨고요. 먼지님도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만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